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1.4 상대 속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관련 예제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상대 속도가 어떤 것인지 상대 가속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의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워질 때의 문제, 그러니까 두 물체가 서로 움직이고 있을 때 서로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서의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를 상대 속도의 문제로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원숭이, 이게 유명한 이제 현명한 원숭이 문제인데 실제로는 현명하지 않고요. 이제 원숭이가 이제 사냥꾼에 의해서 총을 쐈을 때 그 쏜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던 원숭이가 손을 놓았을 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상대 속도의 문제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거의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 운전해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 고속도로 추월차선이 있는데 그 추월차선이 보통 1차선이에요. 여기 1차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2차선이라 하는데, 자, 1차선에서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km의 속력으로 달리던 B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동차 B가 1차선으로 급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A 입장에서는 B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감속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2초 만에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게 됐대. 그러면 그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나 돼야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딱 접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100km/h의 속력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가속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다는 건 결국은 B의 입장에서는 A가 자신한테 다가와서 가까스로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가 됐을 때 B의 속력하고 똑같아지면은 사실은 충돌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B의 입장에선 A의 상대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되면 2초 후에 B가 바라보는 A의 상대 속도가 0이 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필요한 가속도만 구해내면 되는 건데, 사실은 결국은 얘네들이 상대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문제를 풀어보겠다, 2초 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그대로 상대값의 버전으로 다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을 줬죠. A가 제동을 하는 동안 B는 등속 운동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가속도가 그대로 이 B에 있는 자동차의 가속도 입장에선 이 A 가속도 그대로 그냥 상대 가속도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얘의 가속도가 0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가속도의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상대 속도를 어떻게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등가속도 운동식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이 식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상대값의 버전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얘도 상대 나중속도, 얘도 상대 초속도, 그 다음에 얘 상대 가속도의 문제로 풀어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V0가 얼마냐 하는 건데, 상대 속도가 처음에 얼마냐면 64km/h에 B에서 100km/h의 A를 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상대 속도가 36km/h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풀라 하니까 선생님 미터/세크가 아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36km/h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초속도가 36km/h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 36km/h는 10m/s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왜냐하면 1h가 3600초니까 3600초에 36 곱하기 10의 3승 미터를 가는데 걸리는 속도니까 당연히 10m/s고요. 그 10m/s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얼마가 될 때까지냐면 0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값이 몇 초 걸린다는 얘기냐면 2초 걸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속도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걸 금방 알 수 있냐면
5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엄밀하게 얘기해선 마이너스 5m/s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기만 물었기 때문에 5m/s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로부터 방향까지 물어보면 반대 방향으로 5m/s 제곱, 그러니까 왼쪽으로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추가적인 문제 상황을 줘볼게요. 얘가 그래도 B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진입을 하긴 하는데 그냥 진입하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진입한다라고 해봅시다. 양심은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양심 있는 운전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B의 입장에서는 A가 조금만 감속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자기의 가속도가 앞쪽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속도 A의 가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왼쪽으로 조금만 되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러분들 2m/s 제곱이 되더라도 어차피 B가 바라보는 A의 상대 가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5m/s 제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충돌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A는 3m/s 제곱의 가속도만 있어도 사실은 B가 바라보는 A의 상대 가속도가 두 개의 시작점을 갖게 놓으면 그 크기가 5m/s 제곱만큼의 상대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B의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진입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A의 가속도는 3m/s 제곱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는 선생님이 쉽게 냈지만 추가적인 문제 상황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여러분들 방향을 잘 고려해서 벡터 뺄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2차원상에서의 상대속도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앞에서 선생님이 1차원상에서의 상대 가속도가 0일 때 등속운동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차원적으로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이제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이 여러분들 총을 쏴가지고 20m/s의 속도로 이제 원숭이를 향해서 총을 쐈대요. 그런데 이 총을 20m/s에 날아가는 총알이 10m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원숭이를 겨냥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입장에서는 안 맞고 싶은 거야. 총을 안 맞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총알이 발사되는 그 순간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 입장에서 그냥 아주 그냥 얄팍하게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떨어지는 동안 얘는 등속운동에서 비껴갈 거다 라고 현명하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현명한 게 아니고 멍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결국은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날아오는 어떤 특정 순간에 원숭이가 생각했을 땐 직선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요, 얘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원숭이 자신만 떨어집니까? 총알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숭이가 아래로 낙하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로 낙하하는 그동안에 모두 낙하하냐면 이 총알도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G만큼의 가속도를 쏘아진 그 순간부터 중력 가속도 G를 똑같이 받고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원숭이 입장에서 바라본 총알의 상대 가속도가 얼마일 거냐면 0이겠죠. 얘가 바라본 얘의 가속도는 둘 다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냐면 원숭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총알이 자기한테 등속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을 놓게 되면 더 잘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 등속 운동이 일직선상에서의 운동이 아니고 사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속 운동이다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2차원적으로.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리가 10m에서 시작을 하는데 등속으로 초속도 20m/s에서 등속이라면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다가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등속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쉽습니까? T라고 하는 것이 V분의 S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10m와 20m/s를 집어넣으면 0.5초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0.5초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가 내려가면서 총알도 내려오면서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쏘는 순간 손을 놓으면 더 잘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0.5초라는 시간 동안에 낙하하는 거리 H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그 H는 그냥 원숭이가 낙하하는 시간만 알면은 다 구한 거죠. 뭐 H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1의 GT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G에다가 여러분들 10을 넣어야겠네요. 선생님이 그 중력가속도가 10이라고 문제를 안 줬네. 근데 10으로 놓고 만약에 풀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답이 1.25m라는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0일 때 등속 운동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 포물선 운동 문제인데 그게 결국은 상대 속도나 상대 가속도의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 속도의 문제로도 문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열공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